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죠. 1-1-28강 사회 환경에 관한 이론 중에서 사회 구조와 변동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 장 같은 경우는 있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 인간 발달의 이론 중요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클라이언트 일에 개입하기 위해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간 발달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공부하는데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거예요. 또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선배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 나머지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배가 이제 수업 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나오죠.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고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고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고시적 관점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한 사회에서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현상 자체를 중시하는 것을 고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사회 체계나 사회 구조적 부분에서 접근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고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에 관심을 두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회 체계나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고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이제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발생했을 때 현상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나 동기에 중시하는 것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있죠. 어떤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일탈행위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에 중점을 두는 거? 인간 행동에 중점을 두는 거. 인간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시적 관점에는 구조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이 있고요.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또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구조 기능 이론이죠. 구조 기능이라는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뭐, 가정도 있고요. 단체도 있고, 뭐, 지역사회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상호 의존적으로. 그러면서 뭐를 이루는 거야? 이 체계들이 안정과 균형을 이룬다는 이론이 구조기능 이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이론, 그걸 뭐라고 한다? 구조기능 이론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두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둘 게 있어요. 이 사회 구조기능 이론에서 파슨스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학자분 중에서 이분이 이제 네 가지 사회 체계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성체계, 행동유기체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있죠. 이거 네 가지 다 공부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다 못하죠. 할 필요도 없고 학자분들이 하면 되니까 우리는 뭐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문화체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화체계에 대해서 여기는 문화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해두고 갈등이론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갈등이론이라는 것 사회를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과 피기득권자.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자가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해서 착취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갈등 이론입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거야. 알았죠? 뭐 흔히 말하는 이게 노동자와 사용자 이렇게 두 대립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 갈등 이론으로 보는 거 이거를 갈등 이론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됐을 때 공산주의 이론 그렇죠? 노동자 사용자 이렇게 이론으로 발전할 수도 예전에 그렇게 발전을 했었었죠. 자,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개인과 집단한테 상호작용, 사회라는 건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걸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요게 좀 더 발전된 게 교환 이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사교작용을 이루잖아. 근데 상호작용을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야? 서로 교환을 이룬다라는 얘기야. 교환을 통해서. 그렇죠? 아까 이 노동자, 사용자 이야기 나왔지만 노동자는 사용자한테 뭐를 줍니까? 노동을 제공하죠. 그렇죠? 그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뭐를 지급하죠? 거기에 대해서 월급, 현금을 지급한단 말이야. 대가를. 이렇게 교환 관계로 보는 거야. 사회를. 알았죠? 이 교환 관계로 보는 걸 교환 이론이다라고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 구조와 관련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구조 기능 이론,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화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고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배웠을 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걸요? 그렇죠? 어떻게 배웠어요? 한 사회의 공통된 생활 양식. 한 사회 안에서만. 그렇죠? 공유하는 공통된 생활 양식. 생활 양식에는 뭣도 있어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런데 그렇게 아마 배웠을 거고요. 하나하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 수 없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다 보면 한이 없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하고. 자, 학습성이다. 학습성이라는 건 학습한다는 건 배우는 거죠.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잖아. 아버지한테 배우고 어른한테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한다는 건 전승한다는 거죠. 전승. 그렇죠? 네, 전승하는 거야. 아랫세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아랫세대도 알고 나도 알고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하는 거. 이런 거를 학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축적성, 누적성이라고 하죠. 축적성이란 건 뭐냐면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죠. 그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데 다음 세대에서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또 문화가 또 거기에서 생기겠지. 그게 또 쌓이고 또 미래 세대에 또 전해주면 거기에 또 새로운 문화가 또 쌓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요소가 계속 추가되겠죠. 그걸 축적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요소가 계속 추가되는 걸 그걸 축적성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은 얘기했었어.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에게만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만 전승 공유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요소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문화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정말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유기적으로. 그래서 큰 한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얘기야. 전체를 이룬다라는 얘기야.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총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한국의 음악, 그다음에 전통음악, 전통놀이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한국의 문화 이게 이루잖아. 그렇죠? 그래서 총체성이라는 거는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뭐를 갖고 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를 이룬다? 큰 한 덩어리를 이루고 전체를 이룬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총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쭉 이제 거시성, 보편성, 다양성, 변동성, 사회성 쭉 나오는데 한 번씩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거시성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지역. 그 지역에 사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거시성이라고 합니다. 문화는 무슨 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시성 있는 거야. 거시성. 알았죠? 아까 우리 있잖아. 거시적 관점. 그지? 자, 그리고 보편성이란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서로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그 문화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서양 사람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악수를 하죠. 또 어떤 데 가면은 막 서로 코를 막 비비더라고. 어떤 데 가면 서로 뼈안지요. 우리는 이제 뭘 만나면 뭐 합니까? 이제 절하지요. 이게 뭐야? 서로 간에 인사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이질적인 문화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문화는 서로 다르다. 다양성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문화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변한다. 변동성. 그 다음에 문화의 사회성. 문화라는 여러분들 인간만이 갖고 있죠? 동물들도 문화 있나? 문화라고 하나? 아니죠? 그래서 문화는 인간 사회에만 존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는 자연 환경적 요인보다 인간의 정신 활동을 더 중시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특징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화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화 기능이란 건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기능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한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기능을 하는데 그거를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고요. 욕구 충족 기능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 충족.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뭐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죠? 의식주 써 드릴까요? 네, 의식주. 욕구 충족 기능에서는 의식주. 자, 그래서 먹고, 자고, 잠자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생리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심리적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욕구 충족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는 사회 통제 기능이 있다. 그렇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문제를 제거하고 조정해주는 사회 통제 기능이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 규범이 있겠죠. 그렇죠? 관습이 있겠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그렇죠? 뭐 서로 간에 이제 위아래가 있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가 이제 많이 이제 팽배해 있잖아요. 널리 이제 확대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의 어떤 통제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존속 기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후세에게 생활 양식을 전달해 주는 기능이 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활 양식을 다른 후대에 전해주는 그런 어떤 존속 기능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의 기능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 수능에서도 이제 아마 사회문화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쉽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변형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문화가 만나는 거를 뭐라고 해요? 두 문화가 만나는 걸, 그거를 문화 접촉이라고 하죠. 두 문화가 만나는 걸 문화 접촉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런데 문화가 만나가지고 있죠.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걸 문화 마찰이라고 합니다. 문화 마찰은 뭐? 서로 간에 갈등이야. 그런데 서로 변해. 문화가 변해.
이걸 뭐라고 하냐? 그거를 뭐라고 하냐? 문화 변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문화가 서로 만나서 서로 변하는 현상, 그걸 뭐라고 한다? 문화 변용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문화 변용. 나오는데, 아이고,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 꼭 해두고 넘어가요. 암기 꼭 해둬야 돼. 간단해. 어려운 것도 없어.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한번 봅니다. 우선은, 변용되는 거, 변화하는 거야. 이거 이제 벨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유 문화를 유지하면서 자기 문화. 고유 문화라는 걸 뭐라고 기억해 두면 되냐면, 자기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문화. 자기 문화를 유지하면서 주류 문화, 들어오는 문화야.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통합이라고 하는 거야. 통합. 그리고 고유 문화를 유지하지만 주류 문화를 거부해. 못 들어오게. 다른 나라 문화를 못 들어오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분리라고 하는 거야. 분리. 그리고 고유 문화를 포기해. 와, 내 문화를 어떻게 해버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문화를 수용해. 이거를 동화라고 하는 거야. 동화. 이 동화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자, 동화라는 말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고, 그리고 고유 문화도 포기하고 들어오는 문화도 거부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주변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네 가지 꼭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암기해야 돼.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문화 있죠? 유형제 보이는 거. 대표적인 게 뭘 들 수 있을까? 물질 문화 같은 거. 여러분, 음식 같은 거. 그죠? 음식.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여러분, 김치 같은 거. 김치. 여러분들 이제 아마 요즘에는 외국 여행 많이 나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일주일만 정도 지나면 뭐가 생각나? 김치 생각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외국 나가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한식당을 꼭 들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문화로서 이제 온돌 같은 것도 있죠. 온돌. 우리나라만 있죠. 이렇게 주거 문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 유형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형제라고 하고요. 자, 비물질 문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꼭 정리해두고 넘어가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 요거 정리합니다. 규범 문화라는 건 여러분들 법과 간섭이야. 강제성이 강하죠? 그렇죠? 강제성이 강한 것들, 규범 문화라고 하고요. 종교, 신념, 신화, 이런 것들을 관념 문화라고 하는 거야. 신화. 이런 것들을 관념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 이거는 비물질 문화에 포함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견해 있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요게 나온다라는 수도 있지만,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둡니다.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 타문화 중에서, 자문화와 타문화 중에서 뭐를 더 우선시하는 거야? 자문화를 우선시하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문화 4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문화와 타문화 중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우선시하는 거야. 문화 4대주의라고 하지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모셨어? 중국을 그랬잖아. 그거를 문화 4대주의라고 하잖아. 그죠? 위를 얘기할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 했어? 중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중화 사상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요리를 뭐라고 그래? 중화 요리라고 하잖아. 중화가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화 요리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중국 요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우선시하는 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타문화를 우선시하는 걸 떠받치는 걸 문화 4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보는 견해 중에서 어떤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문화 상대주의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올바른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거죠. 그렇죠? 문화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다르다, 동등하게 보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관련된 이론이 이게 나오네요. 이게 있죠. 사회적 차별과 억압, 우리가 이제 사회가 직업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어떤 그 차별받는 사회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다문화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문화주의 외에도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계층 이론이라든지 아주 차별의 이론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거의 우리가 지금 너무 많잖아. 그렇죠? 다문화 사회가 너무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해둡니다. 자, 다문화주의입니다. 다문화주의는 공존하는 거야. 동화가 아니라, 동화는 뭐라고 했어? 동화는 다른 나라 문화 수용과 내 걸 버리고 다문화 거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거를 동화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동화가 아니라 우리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남의 거를 이제 버리고서 니들 건 하등한 거야. 우리 게 좋은 거야. 우리 거 받아들여. 이게 아니란 얘기야. 서로 어떻게 하는 얘기야? 네 문화도 좋고 우리 문화도 좋다. 공존하는 걸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서로 뭐 하는 게 아니야? 동화하는 게 아니야. 공존하는 것, 문화를 어떻게 보는 것? 동등하게 보는 것,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래서 이제 두 가지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이게 이제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선배가 적어놨어요. 문화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주류 문화를 인정하고 소수 문화를 수용하는 걸 문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소수 문화를 인정하는데, 다문화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문화를 평등하게 보는 걸 다문화주의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은 좀 틀립니다. 약간은 틀려. 그냥 평등하게 보는 걸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주류 문화를 그냥 인정하면서 소수 문화를 또 수용하고 이러는 거를 문화 다원주의라고 하고요.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평등하게 보는 거를 다문화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둘 거는 어떻게 한다? 다문화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4회 문제고요. 인간 생활 양식은 세대 간에 전승된다. 맞죠? 그렇죠? 예.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모든 영역에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생득적이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생득적, 태어날 때부터 얻는 것 보다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맞죠? 그렇죠? 자, 4번.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회 통제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93번에 4번이 되겠네요. 5번.
문화 변형은 둘 이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한 결과 한쪽 또는 쌍방의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맞죠? 자, 그래서 93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선배가 이야기를 할 때 문제를 어떤 시험을 대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꼭 문제 풀어봐야 돼. 꼭 문제 풀어보고 분석해야 돼.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특히 우리처럼 60점 이상 무조건 넘으면 되는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잘 물고 풀어도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의 문화 적용 모형 가운데 동화의 개념에 대한 설명, 동화의 개념입니다. 동화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모국의 문화적 가치는 유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주류 문화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내 문화를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동화라고 하지.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왔네. 자,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뭔지. 자,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걸 통합이라고 했지. 그죠? 통합. 자, 그 다음에 3번 모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지니지만 모국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고유문화라고 하죠. 예? 고유문화. 지니지만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분리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2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 한쪽이나 양쪽에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 우리는 크게 문화 변용이라고 했죠. 변용. 자, 5번 봅니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도 유지하지 않은 상태. 이걸 뭐라고 했어? 주변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95번) 봅니다. 95번. 사회 체계로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미시 체계에 해당된다? 뭐라고 했어? 미시 체계가 아니라 거시 체계라고 했었고요. 그럼 1번 틀리네. 옳은 것인데 2번 봅니다. 후천적으로 습득되기보다는 타고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습득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지요. 그죠? 네. 3번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된다. 맞죠? 옳은 것? 95번에 그러면 몇 번이 되겠어? 95번에 정답 3번. 자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규범적 문화는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 등으로 구성된다. 신념, 신화, 사상 이건 뭐라고 했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사상 이런 것들은 관념 문화라고 했잖아. 그죠? 관념 문화. 법과 간습은 규범 문화. 이거는 관습 문화. 그렇죠? 그래서 신념, 신화, 사상은 무슨 문화다? 규범 문화다. 알겠죠? 무슨 문화? 관념 문화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갑니다. 규범 문화는 뭐라고 했어? 법과 그 다음에 관습 이런 거를 규범 문화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화는 외부의 요구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러분들 문화는 어떻다라고 했어? 문화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문화는 변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95번에 3번이 되겠죠. 자, 96번 봅니다.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아이고, 이게 찍으질 않았네, 다. 동화는 원문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다. 이렇게 나오죠. 동화는 뭐라고 했어? 동화는 원문화, 자기 문화를 포기하고요.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거를 우리는 동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틀렸죠. 2번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가 아니라 무슨 체계다? 거시체계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이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에 영향을 준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96번의 정답 3번이네요. 4번 예술, 도덕, 제도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했지. 그렇지? 무슨 성? 총체성. 그렇죠? 그래서 총체성. 자, 5번.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형태로 지닌다? 같지 않죠. 무슨 성이라고 해서 문화는 변한다? 변동성. 자,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념 문화에는 법과 간섭이 포함된다. 법과 간섭은 규범 문화, 관습 문화라는 뭐라고 했어? 그거는 관습 문화는, 관념 문화는 뭐가 있어? 종교, 신념, 신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틀리고, 2번 물질 문화에는 신화와 전설이 포함한다. 신화와 전설은 뭐라고 했어? 위에 나왔네. 관념 문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 문화는 중간 체계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무슨 체계? 거시체계라고 얘기했었고요. 중간 체계 아니라 거시체계. 4번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가 포함된다. 97번에 4번 정답이죠. 자, 5번 규범 문화에는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진리가 포함된다. 여러분들 나왔는데 맞아 틀려. 규범 문화에는 법과 관습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9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98번) 봅니다.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회 얼마 전의 문제네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그렇죠? 1번 틀렸네. 개인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지? 사회 통제 기능 있다라고 했었고. 그럼 2번도 틀리고. 고정적이며 구체적이다. 뭐라고 했어? 변동성 있고 그 다음에 거시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통적 속성이 있다. 그렇죠? 그 사회만의 그 사회 구성원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98번에 옳은 것은 4번이고 다양성은 차별을 의미한다. 차별과는 무관하지요. 다양성은. 그렇죠? 예. 다양성은 평등한 거라고 했어요. 평등하고 동등하고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98번에 4번이 되겠고 99번 봅니다. 다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관심 대상은 결혼, 이주민, 이주노동자, 세터민 등을 포함한다. 맞죠? 여러분들 세터민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예전에는 세터민이라고 했어요. 누구냐면 탈북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탈북민 얘기하는 거야, 세터민은. 근데 이때가 이제 오래전 문제라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탈북민이야.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고요. 자, 1번은 맞고. 자, 2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죠. 다문화가 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부상하고 있죠. 3번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 건강, 자녀 교육 등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동일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뭐가 틀렸어? 동일성과 보편성이 아니라 다양성이죠. 그렇죠? 다양성이지, 다양성.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이에요. 평등성이고. 자, 그리고 5번.
결혼 이주민들은 의사소통, 문화적 이질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맞죠? 자, 그러면 99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예. 자, 10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21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인종차별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예. 2번,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의 단일화를 지향한다. 문화의 단일화가 아니라 다문화는 다양성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문화의 평등이고요. 다양성을 지향하는 거야. 옳지 않은 거 나왔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고. 3번, 서구화, 근대화, 세계화는 다문화의 중요성을 표면으로 부상시켰다. 그렇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화주의는 이민을 받는 사회의 문화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 우리 문화 수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광로 개념은 동화주의와 관련이 있다. 맞는데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 동화주의를 용광로주의라고 해요. 그 용광로 이론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샐러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동화주의를 용광로 이론이고, 우리 그 샐러드볼이죠. 샐러드볼. 여러 가지 이제 야채 이제 같이 섞는 거.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이론이라고 한다.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00번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선배가 딱 보니까 한 과목마다 보통 이제 100문제에서 한 120문제 정도 요 정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과목이죠, 우리가. 8과목이니까 총 합쳐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로서 푸는 게 3교시까지 전부 이제 푸니까 한 1000문제 정도가 이제 좀 넘는 것 같아요. 이 선배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책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아주 충분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풀어보면 대강적인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 선배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배도 한 요 정도 문제를 풀었어요. 많이 문제도 풀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감을 잡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대비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는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했던 거 꼭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해 못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른손 딱 들고 파이팅 한번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